안녕하세요. 수능 개념 완성과 관련해서 맛보기 OT 강의로 인사드리게 된 트루과학학원 지구학 대표 강사 유영훈입니다. 자, 오늘 제 소개와 함께 여기 지구학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1번, 2번, 3번 넘버링해서 얘기 잠깐 해보고요. 뒤쪽에 문제 한 문제 같이 풀어보고 이렇게 내용을 마무리할 건데, 자, 일단 지구학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얘기 잠깐 해볼게요. 사실 지구학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예시도 들어야 되고 하고 싶은 얘기도 너무 많고 해야 되는 얘기도 너무 많고 필요한 얘기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짧은 영상 안에 다 담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생각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최근에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을 토대로 번호를 3개 매겨서 얘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지구학은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선생님, 그러면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물론 지구학이 상대적으로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에 비해서 단순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은 건 사실이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지구학을 단순 암기 과목으로 지정하고 접근했을 때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구학 과목을 공부하면서 단순 암기하면 된다 싶어서 시험 일주일 전까지 미뤄놨다가 일주일 전에 갑자기 암기했는데 시험 결과는 처참했던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자, 사실은 지구학은 암기의 과목이다 라고 보다는 오히려 자료 해석형 과목이다 라고 보는 게 맞죠. 물론 내신에서는 학교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암기 과목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수능으로 따졌을 때는 단순 암기 내용은 한 6, 7문제 밖에 되지 않고 뒤쪽에 고난이도 문제라든가 자료 해석형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들을 차지할 거예요. 6, 7문제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후하게 쳐준 거죠. 자, 그래서 지구과학을 단순 암기할 게 아니라 최대한 우리가 자료를 많이 해석해보고 그 자료들을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우리 이렇게 볼 거예요. 됐나요? 자, 두 번째, 선을 지켜서 공부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학생들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특히 지금 이 촬영하는 시점이 고3 수능이 끝나고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치르고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우주 파트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되게 어렵죠. 교과서에 적혀있는 내용도 굉장히 빈약하고 학교 선생님들도 폭넓게 설명해 주시진 않아요.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것들을 공부하려면 막 유튜브 들어가서 막 알아봐야 되고 네이버에 검색해 봐야 되고 구글링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선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건, 우리가 공부하는 건 수능 지구과학 1이죠. 수능 지구과학 1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자, 우리 지구과학이라는 이 얄팍한 사실 내가 가르치는 과목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수능에서 얘들아 고3들이 배우는 과목이면 얼마나 두껍겠어요. 굉장히 얄팍한 과목이에요. 그것은 물리나 화학이나 비단 생명도 다르지 않죠. 굉장히 우리가 이 얄팍한 지식을 공부해서 마치 우주의 역사와 모든 것들을 통달할 것처럼 공부를 하려고 들면 안 돼요. 이해돼요? 자, 우리가 급팽창 우주론, 빅뱅 우주론 배우고 할 때 단순 암기에다가 플러스 개념의 문제를 풀기 위한 이해 정도가 들어가야 되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공부해서 이 모든 내용들을 통달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설명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이 지구학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구학2라든가 아니면 물리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배경 설명을 하면서 진행할 거예요. 근데 그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 그 내용들을 몰라서는 지구학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은 아니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을 지켜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게, 예를 들어서 우리 화학이라고 해볼게요. 화학에서 용해도 문제를 푸는데 물에다가 소금을 넣었대요. 염화나트륨을 넣었대.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왜 염화나트륨은 물에 녹지? 라는 고민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걸 우리 강사한테 가서 왜 염화나트륨은 물에 녹습니까? 저한테 완벽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하진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은 대학에 가서 조금 더 심오한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배워나가야 될 내용이지, 그런 것들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우리가 화학이 1이라는 과목을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겠죠.
지구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선 그어주는 데서 너무 넘어가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계산 문제에 익숙해져야 된다. 요거는 말 그대로 지금 학생들이 3단원 우주 파트에서 공부를 많이 하면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적어 놓은 거예요. 대부분 1단원, 2단원 공부할 때 암기하고 자료 적당히 해석하면 문제가 뭐 통밥으로 찍어도 풀리는 문제들을 많이 풀다가 3단원에서 계산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서술형 문제에서 계산 문제를 제대로 못 풀어서 서술형에 감점을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뭐 기역, 니은, 디귿 해서 기역 맞으니까 동그라미 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그 계산하는 문제를 대충 풀어가지고 정답을 맞추는, 그러니까 실력은 없는데 답은 어찌어찌 맞추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수능에서 얘들아 그런 식으로 해서 고득점을 받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계산 문제에 익숙해져야 돼요. 자, 우리가 19번, 20번 같은 뭐 소위 말해서 킬러 문항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요즘에 계산 문제, 우주 파트의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죠. 작년도 올해도. 자, 물론 올해는 뭐 킬러 문제다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뭐 각도 계산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뭐 도플러 효과, 그 다음에 시선 속도를 이용해서 뭐 빨라지고 느려지는 적색편이나 이런 것들 계산하는 문제 뭐 등등, 그 다음에 허블 법칙 이용하는 것들 굉장히 우리가 많이 풀어봤을 텐데, 그런 계산 문제에 굉장히 익숙해져야만 우리 지구과학에서 굉장히 고득점 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 3월달, 6월달, 9월달 모의고사에서 정답률과 오답률을 한번 분석해보면 이 뒤쪽 단원들은 당연히 오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문제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1단원부터 2단원, 3단원 순서대로 배우는데 3단원을 배울 때쯤에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고 다른 과목들에 쫓기다 보니까 이쪽 뒤의 내용들이 자꾸 밀리기 시작해요. 나중에 밀리다 보면 우리가 숙달되지 못하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거고, 자, 마지막 20번 문제 풀 때쯤 되면 지쳐서 20번 문제를 대충 찍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고득점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계산 문제를 많이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를 할 건데, 자, 볼게요. 표는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외부 은하 A와 B의 흡수선 파장과 거리를 나타낸 것이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흡수선의 파장 변화량과 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 하나 나오겠죠. V는 뭐요? Z 곱하기 빛의 속도 C고, 이 Z라는 값은 뭐예요? Z라는 값은 기준 파장분의 델타 람다죠. 파장의 변화량, 관측값 빼기 기준 파장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맞죠? 자, 이 식을 하나 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A에서 관측한 B의 후퇴 속도는 2070km/s이고 새 은하는 허블의 법칙을 만족한다. 자, 우리 허블의 법칙을 만족합니다. 허블의 법칙이 뭐였냐면 멀리 있으면 더 빨리 멀어집니다. 우주가 팽창합니다. 이거였죠.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돼요? 얘는 V는 H 곱하기 R 이렇게 적힐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같은 V를 얘기하고 있으니 결론적으로 이 두 식이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죠. 빛의 속도는 사실상 우주에서 상수로 취급받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면 Z값과 여기 허블 상수도 상수라고 했을 때 R 값이 비례한다. 즉 편의량과 거리 값이 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해볼게요. Z와 R 값 또는 여기 델타 람다 파장의 변화량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걸 토대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계산도 조금 해보고, 그리고 간략하게 계산되는 것들은 좀 복잡하게 계산되는 것들은 쌤이 아까 전에 미리 문제를 조금 풀어서 계산을 미리 조금 해놓긴 했어요. 지금 뭐 사실은 문제 푸는 걸 보여주는 거지 계산 잘하는지 못하는지 검사하는 시간은 아니라서. 알겠죠? 자, 그럼 볼게요. A라는 은하와 B라는 은하가 있는데 우리가 관측했을 때 흡수선의 파장이 202.3이 된대. 그러면 얘는 지금 파장의 변화량이 얼마가 될 거냐면 2.3이 될 거고, 얘는 파장의 변화량이 1.84가 될 거예요. 그러면 자, 방금 얘기한 거 파장의 변화량이 결국 은하까지의 거리와 비례하기 때문에 2.3 대
50은 1.84 대 가입니다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례식을 세워서 계산을 해보면 각 값이 40이 나옵니다. 됐죠? 일단 기억은 정답인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각 값은 40이 나와요. 됐나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우리 A에서 관측한 B의 후퇴 속도는 2070이다 했으니까 자, 일단 우리가 뭘 구했냐면 우리 은하에서 A까지 거리 그리고 우리 은하에서 B까지 거리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와 B의 후퇴 속도를 통해서 얘들 관계를 알 수가 있겠죠. 자, 볼게요. 자, 후퇴 속도가 2070이래. 2070은 여기 허블 법칙 쓸 겁니다. 2070은 자, 얘가 2070인 거죠. 맞나요? 여기 거리 R 값이 나오고 허블 상수 H 값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우리 지금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는데 얘를 구할 수는 없겠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 뭘 해줘야 될까 하면 일단 허블 상수 H 값을 구해야 될 거예요. 니은에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허블 상수를 묻고 있죠. 자, 그럼 허블 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전에 얘들 둘이가 같다는 걸 통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아까 전에 Z 값이 지금 구해졌죠. 얼마였냐면 200분의 2.3이었어요. 맞나요? 200분의 2.3 곱하기 빛의 속도 C죠. 빛의 속도는 자, 여기 지금 조금 흐려서 잘 안 보일 건데 다들 알고 있죠? 30만 km/s예요. 됐나요? 자, 얘를 계산하면 이 값은 H 곱하기 거리 50과 같습니다가 나올 거예요. 맞나요? 자, 계산 한번 해보면 0 2개 떼고요. 0 2개 떼고 이 하나에 1500이 되겠죠. 맞나요? 자, 우리가 H 값을 구하는 게 목표니까 50 나눠서 여기가 30이라고 잡으면 2.3 곱하기 30이고 H 값은 얼마가 돼요? 69가 되겠죠. 됐나요? 자, 단위는 킬로미터 세크 메가 색이 될 거예요. 됐나요? 여기 대문자 잘못 적었네. 자, 메가파색이 될 건데 그러면 요 값을 그대로 여기다가 가져올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2070은 69 곱하기 R이 될 거예요.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R 값도 선생님이 미리 계산을 해뒀죠. 이 R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바로 30 메가파색이 나올 겁니다. 됐죠? 30 메가파색이 나와요. 그러면 자, 일단 우리 기역 니은 해결됐어요. 기역은 40이다. 맞고 닌 허블 상수는 70보다 작다. 맞고 됐죠? 자, 이제 디귿이 문제인데요. 우리 은하로부터 A까지의 시선 방향과 B까지의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도는 30도보다 크대요. 자,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했을 때 우리 방금 공부한 A와 B와 우리 은하의 관계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면 되겠죠. 자, 해볼게요. 자, 우리 은하를 여기라고 잡을게요. 우리 은하. 그러면 A는 50 메가파섹 거리에 B는 40 메가파섹 거리에 존재할 거예요. 자, 볼게요. 우리 은하에서 요 정도로 갈게요. 대략 요 정도 거리에 원을 예쁘게 그리고 싶었는데 오늘 마음이 좀 삐뚤지 원이 예쁘지 않네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다시 자, 원부터 그리고 얘기합시다. 50 자, 좀 괜찮아졌나요? 삐뚤인데 이 정도는 우리 양해하는 걸로. 자, 여기 중심에 우리 은하가 있다고 하고요. 자, 우리 은하에서 50 메가파섹 거리에 있는 점들을 선으로 이어서 선으로 그려놨어요. 원이 나오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점 어딘가에 지금 A라는 애가 존재할 건데 맞죠? 자, A를 여기 있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됐나요? A를 여기 있다고 가정할게.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구했을 때 여기 있죠? A와 B 간의 거리가 30 메가파섹 거리에 있고 우리와 B의 거리가 40 메가파섹인 걸 알 수 있어. 그럼 한 번 더 그려보면 되겠죠. 자, 우리랑 40 메가파섹 거리에 뭐가 있다? 40 메가파섹 거리에 은하 B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A로부터 얼마? 30 메가파섹 거리에 누가 있다? B가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럼 자, 우리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우리로부터 50메가파섹 떨어진 곳에 A가 있고 우리로부터 40메가파섹 떨어진 거리 어딘가에 B가 있는데 A와 B 사이의 거리는 얼마다? 30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자, A에서 30 거리에 있으면서 우리한테서 40 거리에 있는 N은 여기 두 지점이 되겠네요. 사실상 얘가 상하 대칭이 될 거니까 뭐 한 점은 무시하고요. 얘만 잡아도 상관없겠죠. 자, 그럼 볼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봐요. 이 거리는 얼마다? 40. 그리고 이 거리는 얼마? 30. 그리고 마지막 이 거리는 얼마다? 50이네요. 그럼 얘들아, 이게 뭐예요? 피타고라스가 성립하겠죠. 삼각형을 그려보면 지금 이런 식이에요. 여기가 90이고 50에 30에 40인데 그 30이 더 길게 그려졌네요. 그림이 좀 예쁘진 않은데 맞죠? 자, 그러면 우리 중간에 얘와 얘 사이에 시선 방향에 각도를 세타라고 한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우리 이 문제에서 사인 세타 값이 5분의 4인 걸 알 수 있고요. 자, 사인 세타 값이 5분의 4면 얘는 2분의 1보다는 무조건 크겠죠. 맞죠? 선생님, 2분의 1은 뭔가요, 갑자기? 사인 세타가에서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잖아. 맞나요? 자, 우리 사인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타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인 값도 커지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 5분의 4가 2분의 1보다 크다면, 세타 값은 무조건 30도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30도보다 크다는 문제가 보기가 정답이 되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겠네요. 됐나요?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지 그 그래프는 예쁘게 그려지지 않았는데요. 그림은 뭐 여기 뭐 NG로 해서 다시 촬영하고 그러진 않을게요. 됐죠? 있는 그대로 현장감 살려서.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 문제 푸는 스킬이라던가 하나하나 이제 상세하게 문제를 분석하는 것들 연습을 많이 해줄 거고, 자, 우리 수능 개념 완성 강의에 들어가면 이런 문제들 선생님이 직접 푸는 걸 보면서 우리 실력들을 같이 쌓아나가면 되겠죠. 자, 우리 고3 강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아니죠, 올해 말부터 우리 시작이겠죠. 1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